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 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05학년도 확통시험 문제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나와 있는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이 있다. 이들을 일렬로 세울 때 맨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의 키보다 작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확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네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A, B, C, D 이렇게 네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키를 이제 이렇게 좀 정해놓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물론 이제 전체 네 사람을 나열하는 가지수는 뭐 이렇게 네 명을 나열하는 건데 4팩토리에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 맞는 풀이를 하려면요, 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사람이 이웃한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되겠다. 근데 이곳에 이제 A라는 제일 작은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그냥 모두 다 세 자리에다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주변이 뭐 A보다 작은 사람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세 사람을 나열하는 가지수 3팩토리아 처리가 되겠고요. 자, 이 세 번째에 B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B가 오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이 양 옆에 B보다 큰 사람인 C하고 D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C하고 D가 왔는데 이 둘이 또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두 가지가 있겠고, 곱하기 해야 되는데 A가 갈 곳이 이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뭐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되니까 결론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확률 문제가 됐으니까 4팩토리얼 분의 3팩토리얼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써지는데 이게 24겠고 6에 2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8이니까 약분이 되죠. 3, 8, 24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특별하게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이렇게 발상을 키계식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좀 정해놓고 발상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오는 거니까 이렇게 됐죠. 자, 제일 작은 사람이 올 때, 그 다음 사람이 올 때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실내 구간, 실내도, 표본의 크기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자, 내용의 네모 박스 부분을 채워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추출하면 표본 평균은 역시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자,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가죠? 정규 분포. 자, 그대로 되겠고. 왜죠? expectation x 파 이꼴 그대로 m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됐습니까? 자, 바리안스 x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표준 편차를 써야 되니까, 자,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형태의 뭐 제곱 이런 모양이 써져야 되겠습니다. 그냥 뭐 사실 이 모양 갖다 써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 모양 형태들이니까 이곳에서 이제 답이 조금 써져야 되는 그런 형태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분포를 따라갑니다. 자,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이 나왔습니다. 신뢰 구간 m은 어떻게 됩니까? m은 우리가 구한 x바에다가 자, 신뢰도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하기 빼기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쪽 쓰게 되면 또 x바에서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암기들을 할 때요, 뭐 이걸 막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표준화하는 z값을 구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사실 요 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분모 있는 걸 이렇게 곱하기 해서 처리해 간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거게 되면 요 값의 몇 배가 되죠? 2배가 되는 거니까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개념이, 자,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실내 구간 이렇게 나온 거 하고 n을 고정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이 나온 부분이 뭐가 되죠? 실내 구간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n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를 높게 한 실내 구간 길이. 됐습니까? 자, 우리가 그럼 이 식에서 이 n은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은 요 값에 해당하는 건데,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요 z값 자체가 좀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구간 길이 자체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져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장 표현에서 신뢰도를 높게 했다. 그렇게 되면 신뢰 구간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크다가 되겠죠. 크다.
됐습니까? 크다, 줄어들었군요. 둘 중에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번엔 신뢰도를 고정하고 표본의 크기를 2배로 한 구간 길이를 구했습니다. 자, 그럴 때 구간 길이는 맨 처음 거고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모든 게 다 똑같아지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z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제 표준이 되어 있다면, 하나는 이 z 이 부분을 루트 2n분의 시그마로 좀 만들어서 계산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요, 이 z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어 있고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만큼 부분이 곱되어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배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루트, 지금 요 길이는 요거의 몇 배가 되느냐 물어봤으니까, 자, 이렇게 루트 2분의 1배라고 답을 하면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실내 구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항목들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이요. 와, 모집단이 있다. 모집단에서 크게 있는 표본을 추출하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 따르는 식계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이런 관계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해서 추정한 것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실 이게 이제 이론서처럼 이제 아주 깔끔하게 잘 써있는 게 아주 훌륭합니다. 신뢰도에서 신뢰 구간을 구했대. 그 신뢰 구간은 자, 이제 너무 지독한 암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표준화하는 식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곱하기 한 값 형태, 이게 지금 이제 절대값 개념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신뢰 구간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니까 이 더하기 빼기 한 이 값, 요 형태의 2배 이런 모양.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라는 사실 좀 기억해주면, 그죠? 사실 다 질문하는 것이 신뢰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됐죠? 한 번은 자, n을 고정하고 한 번은 신뢰도를 고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식에서 n을 한번 고정할 때, 그 다음에 여기 z 값을 고정할 때 질문 던지는 거니까 요 값에 대한 거 쓰는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정도는 공부하셨겠죠? 자, 안 돼 있다면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살짝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8개의 A와 4개의 B를 모두 사용하여 12자리 문자를 만드는데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자열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B는 연속해서 나올 수 없다. 첫 번째 자리에 B가 오면 마지막은 무조건 A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들을 해결을 좀 해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먼저 B가 올 때랑 처음에는 앞에 A가 올 때랑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B가 오면 B는 연속해서 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A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들이 쭉 나열되겠고, 첫 번째 자리에 B가 오면 맨 마지막에 또 무조건 A로 끝나야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자, 그러면 어떤 문자들이 나열돼야 되죠? 자, A가 2번이 사용되어 있으니까 8개 중에서 무려 6개의 A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A가 있겠고, 나머지 B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3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를 어떻게 해야 되죠? B는 연속해서 올 수 없다. 지금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니까, 일단 상대방인 A가 이렇게 나열됐다고 했을 때 이제 틈을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틈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넷, 다섯, 여섯, 7개의 틈이 있겠죠. 자, 7개의 틈 중에서 B가 들어갈 3곳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다음은요, A가 맨 앞에 왔을 때는 다른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A가 쭉 나열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A가 열심히 나열되는데, 그러면 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되겠죠. 자, 이 8개의 틈에 자, B라는 문자 4개를 열심히 찾아서 나열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7 컨비네이션 3이라는 것은 그러면 7, 6, 5 이렇게 되는데 3, 2, 1. 자, 이게 6이니까 자, 35가지가 되겠고요. 자, 요 계산은 8, 7, 6, 5 이렇게 되는데 4, 3, 2, 1 이렇게 차니까 6 지워지고요. 여기도 얼마가 지워집니까? 4 약분하게 되니까 2가 남죠. 됐습니까? 35에 7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을 합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5가 되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문자 나열했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열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조건 형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와, 맨 처음 이제 같은 문자 나열에 대한 그 식들을 열심히 쓸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조합의 형태되는 이런 식이 써지게 되네요. 자, 조건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B는 연속할 수 없다. 이웃하면 안 된다. 풀이 원리는 상대방 먼저 나열이죠. 상대방 먼저 나열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상대방 먼저 나열. 그래서 A를 먼저 쭉 나열을 하는 건데 뭐 A를 쭉 다 쓰는 가지수가 이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곱하기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B가 들어가는 곳만 이제 찾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은 이제 B가 맨 처음에 오면 이제 맨 마지막엔 A가 와야 된다니까 이 조건 때문에 맨 처음에 B가 올 때와 A를 올 때로 나눴고요. B가 올 때는 맨 마지막에 A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부분 나열. 또 B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조건 형태로 맨 처음에 틀 잡아가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거로 접근하는 방법. 자, 이런 한 두 가지 요소들이 가미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가지수를 정확하게 구해가는 훈련을 함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6번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에 대한 제조회사별 고객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 표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필요는 없군요. 192명의 고객이 각각 한 켤레의 등산을 산다고 했을 때 C회사 선택. C회사는 100명 중에서 25명 확률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이 사람이 살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항부포를 따르는 거죠. 192명을 조사해야 되겠고 자, C회사 제품을 살 확률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이런 것들은 또 뭐가 되죠?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자, NP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192에다가 4분의 1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겠죠. 그럼 4, 16이 됩니까? 4, 16 이렇게 해서 4, 8, 32 그러니까 4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자, 이곳에다가 NPQ 이렇게 되는 거니까 48에다가 또 4분의 3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일은 4, 12에다가 3 곱하기 36이니까 6제곱 이런 형태의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고객을 조사하게 되게 되면 192명이라면 48명 정도가 사는 게 정상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42명보다 많이 살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 문장편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42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됐으니까 되셨습니까? 정규분포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이항분포로 48명 이상의 확률들을 다 구하기엔 42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기는 너무 힘든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럼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표준화 6분의 42-48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고쳤을 때 평균이 0이 되는 표준 정규분포로 고쳤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절반이 0.5에 해당하는 거고 마이너스 1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1 부분 여기 좀 찾아가면 되겠죠. 자, 3413 찾았으니까 8413인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 곧바로 정규분포 문제를 질문 던진 것이 아니라 자, 192명을 조사한 결과 C에서 선택했다. 자, 이항분포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항분포. 살까 말까 이항분포 4분의 1 확률로 C 제품을 사겠다. 그곳에서 조사해서 정규분포 자, 시행횟수가 충분히 큰 이런 형태의 이항분포 그때 42명 이상의 확률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구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고쳐간다.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죠. 이산인 확률인데 그걸 이제 연속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해 가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통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구해가는 거, 그 다음에 표준화 시켜가는 과정 보여드렸으니까 자, 학습 좀 확실하게 잘 하면 아주 쉽게 또 점수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부호표가 그림과 같을 때 분산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장 먼저 평균을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평균 10분의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곱하기 3에 6에 또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0분의 15가 처리되나요? 그러니까 5, 20, 5, 35, 2분의 3 해서 평균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요.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다시 10분의 제곱해서 곱하기 해주면 여전히 3에다가 4, 3, 12 18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0분의 30에 33이 되나요?
우후, 약분이 안 되는 숫자인데. 자, 이를 어떡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분산을 일단 구해야 되겠습니다. 분산 구해죠. 어떻게 됐습니까? 제곱의 평균 10분의 33 빼기, 자, 요거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4분의 1가 되면 20으로 통분해야 되나요? 자, 66 처리해야 되겠고, 4분의 9, 5, 9, 45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20분의,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1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준비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분산 y인데, y라는 것은 분산 10x 플러스 5가 처리되겠고, 자, 이 부분은 100 분산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100 곱하기 20분의 2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자, 약분하면서 5를 곱하게 되겠죠? 5, 20에다가 그러면 105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건 이제 주관식이었네요. 주관식. 자, 105 결과를 이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변형이 없습니다. 완전히 깔끔하게 표 다 제공해 준 상태에서 뭐 분산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균 구하고요, 제곱의 평균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해가는 절차,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제곱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변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 항목을 기억하면 뭐 큰 무리 없이 극히 이제 가장 정상적인 문제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배점이 좀 낮은데 어쨌든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자, 잘 할 수 있으라 믿으면서 20번 마무리합니다. 24번 시작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전체 360명을 대상으로 재직 연수와 새로운 조직 개편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자,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눠져 있고 찬성 반대 되어 있고, 자,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인 사건, 10년 미만인 사건, 요 사건이겠네요. 조직 개편에 찬성한 사건 됐습니다. 서로 독립이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을 A 사건, 이런 사건을 B 사건 이렇게 차례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라는 것은 360에 120 처리해주면 되겠고, PB라는 것은 360에 15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서로 독립일 때, 그럼 독립이면 여기 부분인데, 독립. 자, 그렇다면 무엇을 조사해야죠?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이런 부분이 성립하는지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확률이라는 것은 360분의 A가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360분의 120, 360분의 150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되면 되겠습니다. 360 하나가 소거가 되고요. 됐습니까? 자, 어차피 또 36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냥 하면 되죠. 뭐 360 하게 되면 여기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는 또 다시 한번 더 약분하니까 얼마? 5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결과 그냥 50 나왔습니다. 가볍게 끝나는 건데, 자, 이 문제 풀이할 땐 뭘 좀 신경 써야 되나요? 서로 독립이다라는 이 부분은 이제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이면요, 자, 주어진 요식이 성립하느냐, 요 부분이 이제 핵심 항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정의 형태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실전 문제 적용하는 거니까 뭐 표로 다 완벽하게 제공되어 있으니까 10년 미만인 확률, 그 다음에 찬성일 확률 이런 형태로도 좀 살펴보면 되겠고, 그럼 이제 교집합 확률 부분은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정확하게 자, 독립에 대한 실전 문제 어떻게 해서 무엇이 독립인지 알아가야 되는 부분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9번 함께 합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한 주사위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 눈의 수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조사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이 1이 나왔다면 어떤 게 되죠? 1, 2, 3, 4, 5, 6 이런 경우는 뭐 다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2가 나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1 되게 되고, 반대편 또 2는 당연히 되는 거고 배수되는 형태 6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에 1, 3, 6이 되는 것 같고요. 4에 1, 2, 4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5에는 뭐가 나오죠? 1하고 5밖에 없습니까? 자, 됐고요. 6이 될 때는 1, 2, 3, 6 오히려 약수 형태를 써야 되겠군요. 자, 이런 형태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6개, 10개, 13개, 16개, 18, 22이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럼 끝났습니다. 36분의 22 됐죠? 약분을 좀 해야 되겠군요. 그럼 18분의 11 하면 저 계산 결과 끝나죠? 됐습니까? 자, 18분의 11 이런 형태에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문제의 조건에만 해당하는 부분을 차분하게 개수를 조사하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니까 침착성하고 꼼꼼함 그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30번입니다. 1, 2, 2, 4, 5, 5. 여기 두 개씩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좀 신경 써 봐야 되겠습니다. 일렬로 배열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일십, 백, 천만, 30만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앞이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경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6 되겠죠. 자, 4를 그럼 빼버리면 1, 2, 2, 5, 5. 이 부분을 우리가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곳에. 됐습니까? 자,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5 팩토리얼 하겠고 같은 문자가 있는 부분들 신경 써서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나누면 되겠습니다. 5, 4, 3, 2, 1,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를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에다가 3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로 시작하는 경우도 더 큰 경우인데 그러면 5를 하나 빼버리고 나면은 어떤 숫자가 남습니까? 1, 2, 2, 4, 5가 남겠고 이 부분을 역시 나열하면 되겠죠. 자, 5 팩토리얼이 되는데 이번에는 겹치는 부분 2 팩토리얼 한 개가 되겠습니다. 5, 4, 3, 2, 1, 2로 나누는 거니까 20인데 또 3을 곱하기 해주니까 6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30과 60을 더하기 해서 90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같은 문자 나열인 거죠. 같은 문자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가지수 계획하는 거. 여기 뭐 3보다 큰 숫자니까 뭐 4로 시작하고 5로 시작하는 아이디어는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같은 문자 나열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확실하게 학습 잘하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점수를 확보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확통을 선택을 확통을 한 학생들이 푸는 5문제 문항 선택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31번부터 시작합니다. 주어진 어느 고등학교 10명이 3분 동안 팔굽혀펴기한 횟수를 측정해 나타내는 줄기잎 그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횟수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 물어봤습니다.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을 뭐 구하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뭐 숫자를 보게 되면 15, 19, 23, 27, 28, 32, 36, 41, 45. 와우, 전부 다 더하기 해서 10으로 나눠야 되는 이 부분이 평균인데 와, 이 부분 이거 다 더하기 하라고요? 자,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잘 살펴보면 10이 몇 번 있죠? 2번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10이 2번, 10 곱하기 2. 20이 3번, 20 곱하기 3. 요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30 곱하기 3, 40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1위자리 숫자만 계산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1위자리 숫자도 14, 뭐 그러면 좀 빨리빨리 계산될 것 같습니다. 1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여기는 12에 14, 그 다음엔 얼마 계산하면 되죠?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 계산 결과는 같아질 것 같습니다. 실상은요, 이 부분들을 나누기 10이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처리하려고 사실 했습니다. 이 부분 이제 2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해주고 10분의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20에다가 35, 50, 5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10에다가 25에다가 이쪽에 5점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0점이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평균 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중앙값이요. 이런 숫자들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값 개수를 좀 소거해 가면 됩니다. 자료가 10개 있으니까 위쪽에 이제 4개 부분을 이제 딱 소거하게 되면 이제 가운데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렇게 28하고 32가 되겠습니다. 28하고 32. 요거의 가운데 숫자를 넣으면 되죠. 더하기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최빈값. 문제 중에서 겹치는 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디입니까? 여기 66 겹치는 이 부분이죠. 최빈값 F는 요거는 n이었나요? n이었나요? 자, 최빈값 f는 가볍게 그냥 36으로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수 비교는 뭐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중앙값이 제일 작고요. m이 제일 작고 평균이 둘째. 그 다음 최빈값이 제일 큰 4번 문제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용어 정의 형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뭐 계산하는데 좀 미스만 안 나면 되는 건데 뭐 계산에서도 뭐 평균 자체만 계산을 정확히 잘하면 되겠죠. 중앙값은 제일 가운데 뭐 지금 표로만 이렇게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정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면 이제 자, 5번째, 6번째 이런 숫자들이니까 거기 가운데 값을 더하는 게 되겠고 최빈 값은 뭐 어떤 거가 이제 중복으로 가장 많이 나왔냐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정확하게 연산하는 연습이 좀 되어 있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 시작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 1, 2, 3, 4, 5, 6, 7이고 x의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1, 2, 3일 때, 4, 5, 6일 때, 6, 7일 때. 됐습니까? 확률 변수가 6 이상인 사건을 A, 3 이상인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조건부 확률 형태의 값을 계산해 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 C 값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개념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변수가 0, 1, 2, 3, 4, 5, 6, 7 좀 많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C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 2C, 2C, 2C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5C제곱, 5C제곱 처리되는데 자, 합이 1, 2 돼야 되는 거니까 합하게 되면요 10C제곱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6C에다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C, 9C 이렇게 처리되나요? 이 결과가 1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C제곱 플러스 9C 마이너스 1은 제로 되겠고 자,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하하 C 값은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아까 만든 표에서 이 부분이 이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여기가 이제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2 자, 여기는 얼마인가요? 100분의 5니까 20분의 1입니까? 2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해서 확률들이 전부 다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표가 다 완성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A라는 사건은 6 이상 일어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6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PA라는 것은 PA 확률은 자, 여기 두 개가 되니까 이걸 더하게 해주면 10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3 이상인 사건을 PB라고 했습니다. PB도 구하겠습니다. 자, 3 이상인 사건이면 이런 것까지도 합해야 되니까 이게 10분의 6에다가 여기까지 해주면 이게 10분의 7이 되는 건가요? 7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최종 계산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의 식이 되는데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면 자, 전제 조건이 이제 전체 집합이 되겠고 교집합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PB는 10분의 7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A하고 B하고 교집합. 근데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됐습니까? 3보다 클 이상인 조건과 여기 교집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PB가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10분의 7분의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모양이니까 계산 결과는 7분의 1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7분의 1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크게 우리를 막 혼란에 빠뜨릴 그런 거는 없는데 대신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학습해야 될 요소가 있으니까 조금 살펴본다면 나름 이산확률 분포 형태하고 나중에 조건부 확률하고 이론적으로는 다른 두 개의 단원을 결합하는 나름 괜찮은 문제가 같습니다. 자, 우선 표를 완성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식이 만들어져서 C 값을 구해서 표를 완성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확률도 구했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식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 사실이 또 학습이 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아주 어려운 이론 형태가 나온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 단을 공부할 때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33번 함께 살펴봅니다.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흰 공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 색깔을 확인한 후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어서 원상복귀가 되는 거군요. 이와 같은 시행을 3번 반복했는데 꺼낸 순서에서 관계없이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들이 하나씩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가 상관없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요 나오는 거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빨간 공이 첫 번 나올 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경우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나이라는 가지 쓰니까 3팩토리얼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빨간 공 전체 개수가 9개, 20개가 있군요. 20개 중에서 빨간 공 5개 되겠고, 노란 공은 4개가 되겠고, 파란 공은 그럼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제 전체 확률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 4, 20 하나는 지워지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남아있고 또 2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까? 20 곱하기 20이죠. 그러면 4, 5, 20이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3 이런 형태에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3 계산기가 나왔죠? 자, 이 문제도 자, 선택으로 확통 선택한 사람들 점수 주려고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많이 어려운 형태는 좀 아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공이 쫙 있다. 20개 들어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20개 표시한 거겠고, 빨간 공, 파란 공 나오는 확률도 뭐 개수 있으니까 그대로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넣어가지고 계속 20개가 된 거였으니까. 자, 그런데요. 나오는 순서가 좀 나열을 해야 되겠죠? 이 빨간 공, 파란 공 나오는 순서 나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3팩토리얼 처리된 거니까 큰 틀에서 살펴보게 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34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음악 동아리에서 금년도에 정기 연주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실제 참석률은 이라고 합니다. 자, 비율이 나온 거죠. 비율. 자, 초대받은 사람 중에 100명을 추출했을 때, 자, 0.4 이상, 0.56 이하일 확률을 표를 이용해서 구해달라. 표본 비율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교과과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게 좀 학습이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표준화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구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표준화식 됐습니까? 자, 원래 정상적으로는 뭐 비율이 얼마가 된다? 있죠. 0.5라고 이제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데, 자, 이제 표본 비율에서 이제 0.43부터 0.56 요의 확률들을 뭐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데요. 자, 표본 비율 구할 때 어떻게 되죠? 공식을 잘 아는데 n분의 pq 됐습니까? pn-p 기억하고 계신 거죠? 자, 잘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100명을 추출했으니까 100분의 됐습니까? 자, 모 비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여기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확률이 0.43이니까 그냥 0.43 쓰겠습니다. 0.43 빼기 0.5 0.56 빼기 0.5 이제 한 방에 쓰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Z값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분모가 10으로 풀리고 2로 풀리니까 20분에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0.43에서 이렇게 0점을 빼니까 0. 마이너스 0.07이 됩니까? 자, 이쪽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0.06이 되나요? 06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0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Z값 형태가 어떻게 계산되죠? 자, 요거는 마이너스 1.4로 계산되겠고 여기는 1.2로 계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표준화 시켰을 때 1.2 해서 구해야 될 확률이 어디인지를 알아냈습니다. 됐습니까? 좌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하고 1.2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주면 답이 되겠죠. 0, 8 이렇게 됩니까? 804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시험 범위에 들락날락거려서 이론적으로 조금 학습이 좀 덜 돼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 부분이 자, 루트 n분의 pq pn-p 이렇게 되는 요식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뭐 그 다음부터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무난한 문제가 형태가 되는데, 자, 이론이 이제 뒤쪽 끝자락에 있는 것이고 시험에 또 그렇게 많이 빈번하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서 잊혀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이 부분 조금 확실하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35번 잔계 문제가 되겠고, 자, 2005년 수능 기출문제 확통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이다. 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적당하게 잘 이용하면 되겠고요.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해서
표본 평균 x바이 확률 분포를 만드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는 그런 문제니까 우리 열심히 보건 추출해서 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1,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변수들을 1, 2, 3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자, 두 번이니까 두 번째 끄집어내는 것도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x바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자,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 1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면 확률은 1이 되는 거겠고 이때는 이제 1.5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5가 되겠고 그 다음 3 이렇게 되면 자, 만들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x바들을 구한 거죠. 됐습니까? 자, x바들을 열심히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오, 아름답게 잘 구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곳에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확률을 표시해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확률이 0.5겠고, 이때는 0.3이겠고, 이때는 0.2가 되겠습니다. 0.5, 0.3, 0.2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곧바로 계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중에 이제 표 만든 거에서 1이 될 때는 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도수는 당연히 하나가 되겠고 0.5하고 0.5로 곱하게 되니까 그때 확률은 0.25였다. 이런 형태가 계산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1.5가 나오는데 지금 1.5 A를 구할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가 당장 구해야 될 게 B하고 C니까 B하고 살펴볼까요? 자, B는 2가 나오는 경우니까 2가 나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 도수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B는 당연히 도수는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C를 구해달라. 아, 1.5 이게 이제 도수가 두 개였었는데 그 1.5일 때 확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1.5가 나오려면 이 0.5라는 확률을 하고 그 다음에 0.3이라는 확률이 이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되죠? 곱하기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0.1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 값이 C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하. 자, 그런데 이런 확률이 이제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C 값은 정확하게 C 값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이런 확률이 그러니까 요걸 먼저 너무 급하게 썼습니다. 이런 0점을 거되는데 요게 이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확률 자체는 0.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C 값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C 값이 0.3이 얻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3 더하기 0.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자, 3.3에 335. 이렇게 마지막 문제가 숫자가 어긋나려고 그러죠? 자,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최종 답이 돼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매우 훌륭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 관계를 이해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 자, 이렇게 직접 표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확률까지 존재하는 거니까 그때 만드는 확률까지 계산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그런 문제인데, 자, 지금 설명한 내용들에서 조금 이해되셨죠? 자, 가장 예를 들어서 뭐 1 이렇게 되겠으면 이제 1하고 1 해서 2 끄집어내서 평균 구해간 것이 되겠고요. 표본 평균이 1은 이런 경우 그때의 확률들은 도수는 이렇게 이제 딱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확률들은 0.5, 0.5를 곱하기 해서 0.25가 처리되겠고 1.5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도수는 2가 되겠고 도수는 2가 되겠고 자, 확률들을 구하게 되면 0.15가 되는데 그게 두 번이라서 이것이 이제 0.3 이렇게 처리. B는 지금 도수가 이렇게 몇 번? 3번, 그 다음 2번,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뭐 확률들도 뭐 계산한 결과들을 이렇게 누적시켜서 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문제인데 어떻게 좀 학습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제 설명이. 자, 하지만 뭐 아주 많이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주면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